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을 한 사람에게 맡겼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돈을 맡은 사람은 텔레비전에 자주 출연하고 정부 고위인사들과 함께 어울리며 전 세계 수많은 부자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벌어진 일이죠.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 사건 5가지를 통해 왜 사람들은 반복해서 속는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흉기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월가에서 가장 신뢰받던 남자가 있었죠. 그의 이름은 버니 메이도프입니다. 그는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나스닥 의장을 지냈고 금융시장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운용하는 펀드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매년 꾸준한 수익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자금은 굴리는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곧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투자자들이 동시에 돈을 인출하려 했죠. 순간 그의 시스템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650억 달러. 개인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선단체, 대학기금, 그리고 은퇴자들의 연금까지 순식간에 사라졌죠. 아버지에게 돈을 맡긴 그의 아들들조차 아버지를 당국에 신고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벌어진 사우스시 버블 사건입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 무렵 사우스시라는 기업이 등장합니다. 이 회사는 남아메리카에 대한 무역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홍보했죠. 남아메리카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금가은, 향신료, 그리고 식민지에서 가져올 엄청난 부를 상상했죠. 하지만 무역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왕족과 정치인들이 투자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집을 팔고 노후 자금을 털어 사우스시의 주식을 샀습니다. 마침내 1720년 거품이 터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파산했고 영국 경제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처음으로 군중심리가 금융을 무너뜨린 사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 순간 거짓은 진실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혁신 기업의 상징으로 불렸던 앨런 이야기입니다. 앨런은 에너지 기업을 넘어 금융과 데이터를 결합한 미래형 기업으로 평가받았죠. 투자자들은 열광했고 직원들은 회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회사는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부채를 외부로 숨겼고 손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처리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성장을 이룬 기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붕괴 직전이었죠. 2001년 내부 고발로 인해 이들의 사기 행위가 온천하에 까발려집니다. 주가는 90달러에서 1달러 이하로 폭락했고 수천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수십억 달러의 연금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기업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하지만 사람이 만든 숫자는 얼마든지 거짓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실리콘밸리를 뒤흔든 스타트업 테라노스 이야기입니다. 피 한 방울로 수백 가지 질병을 진단한다. 이 말 한마디에 세상은 열광했습니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즈는 검은 터틀넥 차림으로 등장하며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게 했죠. 투자금이 몰려들었고 기업 가치는 9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검사 장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검사는 기존 장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자들이 잘못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를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기술이 진짜 존재하기를 바랐고 그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암호화폐 시대의 대표적 사기 행위로 밝혀진 원코인 이야기입니다. 창업자 루자 이그나토바는 전 세계를 돌며 새로운 코인을 홍보했죠. 그녀는 새로운 코인이 비트코인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코인에 투자했고 피해 규모는 약 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블록체인조차 없었습니다. 2017년 그녀는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 그녀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더 쉽게 믿는 걸까요? 이 5가지 사건은 각각 다른 시기에 벌어졌고 취급하는 분야도 다릅니다.
하지만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죠. 권위 있는 인물, 이해하기 어려운 신기술, 놀라운 수익 구조, 지금 아니면 놓칠 수 있다는 압박감,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 이 네 가지가 결합되는 순간 사람은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사기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정교한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탐욕, 두려움, 신뢰, 그리고 희망에 어수선하게 엉켜있는 심리게임이죠. 우리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해서 같은 사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왜 반복해서 속는 것일까요? 어쩌면 질문을 바꾸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거짓을 믿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가 거짓에 대한 헛된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사기꾼들은 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